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또이또이 팀의 윤혜주입니다. 먼저 프로세스에서는 얼라인, 디스커버, 디파인, 디벨롭, 딜리버로 나뉩니다. 먼저 얼라인에서는 이슈 파인딩과 데스크 리서치 그리고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의 시작 과정에서 한 기사를 통해 오래된 마스카라를 사용하다가 시력을 잃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에는 세균이 변기보다 4배나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들은 자극, 물집,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에서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사진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 그들 중 몇몇은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실제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40개의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만 매일 약 5개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통기한에 대한 위험성을 알지 못하거나 위험한다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비스 얼라인은 화장품 유통기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문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스커버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니즈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저희는 화장품 유통기한에 가장 문제가 많은 연령대를 찾고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특히 연령대가 20대 이하나 초반인 경우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매하기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는 이용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료된 날짜를 알려주는 PAO 심볼 인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모른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20대 후반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이하와 초반의 연령대에서는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버리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타겟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행동과 개봉 후 사용기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처리에 가장 문제가 있는 19살부터 29살까지의 여성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유통기한 표시에 대해 더 많이 연구를 했고 화장품 업계가 다른 소비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라벨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치 코드는 사용자가 만료 날짜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화장품 사용 권장 기한 및 개봉 후 사용 기한의 2가지 다른 심볼은 만료 날짜를 사용자에게 지원합니다. 화장품 사용 권장 기한은 일반적으로 정확한 유통기한의 날짜를 알려주지만 PAO 심볼은 제품을 개봉한 후에 시간이기 때문에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 사람들이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다급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AO 인식의 문제는 회사와 고객에게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심볼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고객은 개봉일을 기억하여 만료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디파인 부분입니다. 저희는 더 많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새 스테이크홀더를 인터뷰와 인파시맵 그리고 뷰포인트 스테이트먼트에서 찾았습니다. 뷰포인트 스테이트먼트의 인사이트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선 화장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화장품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하는 화장품은 일종의 휴식이라는 취미여서 모든 날짜를 확인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호를 표시하는 것은 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판매원에 의하면 보통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1년 전에 화장품을 꺼내고 회사가 유통기한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그들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PAO 심볼을 사용하는 이유는 영문으로 표기되는 부분이 국문보다 관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의 입장에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이코시스템입니다. 저희의 이코시스템은 비즈니스 커넥션과 뷰티 비헤이비어, 메이크업 인포메이션으로 각 연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Defining Problem입니다. CI의 키워드에서는 실제 문제인 돈, 애착, 안정, 관리 및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Opportunity 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돈 문제와 애착 문제는 본질적인 가치에 더 집중되어 있어서 나중에 저희의 프로젝트에서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서비스 스테이트먼트는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디벨롭 부분입니다. 사용자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저희는 사용자들이 그들의 화장품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PAO 심볼이 너무 오래됐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PAO 심볼을 리디자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PAO 심볼 문제와 관련하여 의식 문제라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AO 리디자인은 고객들의 행동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유통기한을 계산해 알려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Contextual Recovery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일이고 혼란스럽고 재밌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PAO 심볼을 이해하고 찾기 어려워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용자가 관리할 때 일을 줄일 수 있도록 만료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소비자가 화장품 유통기한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는 알림을 통해 화장품 유통기한 경각심을 일깨워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알림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림을 받는다면 사용자들은 화장품을 제때 사용하고 알림을 통해 미리 화장품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사용자들이 화장품 유통기한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화장품 사용자는 화장품 상태에 대해 더 의식하면서 최소한의 효과로 화장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으로 만료 날짜 계산에 대한 저희의 아이디어를 받침하기 위해 이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 시 제품과 앱의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런 다음 제품 정보 및 만료 날짜 정보가 계산되고 제품이 만료될 때 해당 사용자에게 알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세 가지 주요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귀찮음을 제거하기 위한 자동 입력입니다. 화장품 목록에는 이름과 만료 날짜가 표시되며 사용자는 각 제품이 만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림의 경우 만료일이 임박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화장품 제품마다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저희의 서비스에서 바코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코드 자체가 회원 정보를 저장하지 않더라도 회원 계정과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자동으로 계산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추구해야 할 다른 기능들을 보기 위해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상황들로부터 우리는 회원들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선물을 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나리오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것에 따라 저희는 회원가입을 추가하여 화장품을 더 많이 구입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이고 사용자들에게 앱을 사용할 동기를 부여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은 멤버십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의 멤버십 부분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을 타깃 브랜드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다양하고 많은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컬러 화장품과 기초 화장품이 저희의 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태스크 플로우입니다.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세 가지 주요 기능입니다. 관리, 알림 및 멤버십 기능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태스크 리스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정보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유저, 테스트,
UT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수정하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저희의 기능을 대한 몇 가지 참고 자료입니다. 회원카드 기능은 실업이라는 앱을 참고했습니다. 만료 날짜 기능을 위해 유사한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품 정보를 기록하는 BIF라는 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관리 기능을 위해 저희는 정보를 쉽게 탐색하고 표시하기 위해 화해라는 앱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을 바탕으로 와이어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의 몇 가지 예들입니다. 앱에 등록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시작 페이지입니다. 제품 정보와 만료 날짜 정보가 있는 관리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구석에는 판매자가 스캔 제품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바코드가 있습니다. 멤버십 페이지에는 사용자가 다른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에서 선택하는 회원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구매에 대한 포인트를 스캔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정보와 그들이 제품에 대한 마감 기한을 통보받은 후에 받은 쿠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쿠폰 상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딩 파트입니다. 이것은 네이밍을 위한 키워드와 저희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저희의 브랜드 가치는 아름다움과 안전한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저희는 시큐라, 발라, 펠, 파우치라는 네이밍을 후보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파우치라고 네이밍을 정하였습니다. 파우치를 선택한 이유는 PAO가 프로젝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우치라는 단어와 연결시켰습니다. 여자 파우치에 들어있는 두 가지 중요한 물건은 지갑과 화장입니다. 이는 앱의 주요 기능과 일치하므로 화장품 관리 및 멤버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의 것들의 바탕으로 디자인한 브랜딩 로고들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